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강의는 이제 메인 주제는 읽기니까 읽기 요거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물론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읽기를 해서 바로 끝내면 안 되지. 다 읽었지 이제 끝 다음 문제 하면 여러분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읽기에서 좀 방점을 둔다는 거지 문제를 전부 다 안 풀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빠르게 한번 풀이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 제시문 가에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가 나왔어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제 기본 개념이 나와 있네요. 이것이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가 나와 있고요. 기하학적인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 나 제시문에선 뭐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 평면상에서의 내분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념이 나와 있구나.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뭐 하라는 거지? 주어진 문제를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해라. 그런데 뭐라고 나왔죠? 제시문 가나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시문이 있는 경우는 뭐냐면 요 가나를 이용하라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시문에 개념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가나를 이용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100% 가나를 이용해야 돼. 가 또는 나를 여러분이 이용을 안 하면 뭡니까? 다르게 푼 거지 문제를. 다르게 풀면 심한 경우는 여러분이 빵점 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뭡니까?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뭡니까? 공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힌트를 준 거야. 동시에 뭘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약 조건을 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시문이 있는 경우는 이놈이 없더라도 이놈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풀어도 되긴 되죠. 그렇게 풀어도 되긴 되지만 되도록이면 공식을 이용해서 제시문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그것을 여러분이 원칙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문제 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 놈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냥 이거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요거 풀라 그랬죠. 근데 요식하고 요식을 한번 한번 음미를 해 보면 무엇인가 여기는 두 개가 사인이 두 개 있죠. 여기는 뭡니까? 사인이 두 개가 있네. 두 개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다시 여기는 두 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몇 개? n개가 있는 상황이구나.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아, 요 놈을 공식으로 해서 요 놈을 푸는 것이 아닐까라고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게 뭡니까? 읽기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보자고요. 세 번째 문제는 또 지정을 해놨네. 뭐라고 했어요? 이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런 말이 나왔죠. 이런 경우도 역시 뭡니까? 제시문에 있는 건 아니지만 뭡니까? 이것을 공식으로 파악하여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라.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읽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 연습장에다 하는 거야. 우리가 이 교재 여백이 있죠. 그 여백에다는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여러분 연습장 노트 같은 거 한 권 준비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쭉 푼 다음에 강의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필기할 때는 뭐 문제지 여백이 많으니까 문제지 여백에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노트를 준비한다면 필기 노트 하나 준비해서 여러분이 쭉 한번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여러분 노트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같이 한번 읽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내가 해결할 결론이 무엇이냐?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이런 거야. 양의 실수 mn에 대해서 실수 알파 요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야? 첫 번째 양의 실수란 말이야. mn이 0보다 큰 실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실수 알파 베타가 있는데 알파 베타는 실수인데 0에서 파이 요 놈에 대해서 무엇을 증명하라는 거지? 다음 것이 성립함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뭡니까? 연습장에다가 반드시 쓰자는 거예요. m 더하기 n 이거 좀 칠판을 좀 정교하게 쓰기 위해서 지울게요. m 더하기 n 전체 그 다음에 n 사인 알파 더하기 m 자꾸 실수라네. m 그 다음에 n 사인 베타 요 놈이 무엇보다 작거나 같다? 사인 m 더하기 n 분의 n 알파 m 알파 더하기 n 베타 요 부등식이 성립함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요 놈이 내가 증명해야 될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일종의 도식화하자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요놈이군요.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해야 될 결론이 요놈이군요. 그래서 논제 자체를 우리는 읽기 하는 건 쉽죠. 오케이? 우리가 이제 강의에 나가면서 이제 논제 자체도 이제 읽는데 좀 까다로운 문제도 우리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앞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어요? 제시문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제시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떤 구간에서 곡선 y = fx가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 야, 사인은 구간 0파이에서 뭐가 되는 거지? 위로 볼록이죠. 그렇죠? 오케이. 우리 위로 볼록인 것만 생각해 보자는 거지. 어떤 곡선이 위로 볼록이라는 것은 제시문 가가 있어요. 어떤 구간에서 위로 볼록이라는 것은 내가 뭐가 있어요? 이놈을 쫙 읽어내라고 했어. 어떤 구간? 어떤 구간? 위로 볼록이라는 것은 그 다음 뭡니까? 곡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하자는 거지. 여러분이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하자. 그러니까 선택하면 두 점 사이에 있는 곡선 부분이 뭡니까? 두 점 사이의 곡선 부분이 선분 뭡니까? 요놈 위에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걸 한번 크게 한번 적어볼까? 어떤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P 구간에 있는 두 점이야. 위로 볼록이야. Q가 있다. 그러면 요거 연결하면은 곡선 부분은 어디 있다? 요놈 어디 있다? 위에 있다. 요놈이 가네요. 그것을 이용해서 요놈을 풀라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요놈이 이제 첫 번째 위로 볼록 이렇게, 이건 평면 상황이죠. 평면 상황이니까 밑에 것이 아니라 위에 것이 아니라 밑에 거 이용할까요? 두 점 PQ가 있어요. P가 뭡니까? A, B고요. Q가 C, D야. 얘를 몇 대 몇으로 N 대 M으로 내분한 점은, 이것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뭐가 있어요? P, A, B가 있고요. 여기가 뭐가 있다? Q, C, D가 있다. 얘를 몇 대 몇으로 N 대 M으로 내분한 요 점은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지? M 더하기 N 분의 MA 더하기 NB, M 더하기 N, NC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MB 더하기 ND 어떻게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네.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뭐 하자는 거지? 연장에 쓰자는 거예요. 쉬운 문제더라도. 이게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써, 학생들이. 왜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알아? 그냥 눈으로 봐. 눈으로 보고 바로 문제를 풀기 시작해. 그 다음에 물음표 땅땅땅 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지배를 해야 돼,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이제 정확히 뭐 하자는 거지? 읽기를 하자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를 들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뭡니까? 읽기를 잘하고 수학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작업을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풀기의 단계를 같이 한번 보면, 내가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 지금 보면, 자, 여기 PQ에다 뭘 집어넣을까? 요 A, B, C, D, 이거 가벼운 연역 추론이죠. 우리가 뭐 하자는 거지? 어떤 구간에다 뭘 집어넣을까? 문제를 푸는 거 한번 봅시다. 어떤 구간에다가 뭘 집어넣을까? 0파이를 집어넣을까? fx에다 뭐 집어넣을까? sin x를 집어넣을까? 그 다음에 PQ에다가는 뭘 집어넣을까? 요 A, B에다가 P에다가 뭘까? 알파 사인 알파를 집어넣을까? 그 다음에 요 Q에다가 뭘 집어넣을까? 베타 사인 베타를 집어넣을까? 이렇게 하는 건 연역 추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 보통은 여러분의 무슨 능력을 평가한다? 이제 풀기로 넘어가면 연역 추론 능력을 평가한다. 공식에다 특별한 값을 집어넣자. 그러면 이제 어떤 구간 뭡니까? 0파이에서 곡선 y는 sin x는 위로 볼록함으로 두 점 알파 사인 알파, 그 다음에 p 알파 사인 알파, q 베타 사인 베타에 대해서 두 점 사이에 있는 곡선 부분이 항상 선분 위에 있다. 답안 쓸 때도 우리 나중에 쓰기도 그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문제 빠르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해결의 단계는 어떻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야. 사인은 위로 볼록이야. 여기에 뭐가 있어요? P점을 선택하자. 알파에 사인 알파. 여기에 뭐가 있어요? Q점, 그 다음에 베타에 사인 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선분이 요 곡선 어디에 있다는 거지?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은 뭡니까? 내분점이죠. 이것도 내분점이네요. 그렇죠. 요 놈은 뭡니까? 요 두 점의 내분점의 y좌표죠. 요거는 뭡니까? 요건 내분점이죠. 내분점의 x좌표의 뭡니까? 사인 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요 점 한 점 선택을 해보자는 거지.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 두 번째 걸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n 대 m으로 내분한 점을 살펴보면 요 점 좌표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재심은 나를 이용하면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m 더하기 n, m 더하기 n 분의 m 알파 더하기 n 베타. x 좌표 이렇게 되고요. y 좌표는 요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니까 m 더하기 n 분의 m의 사인 알파 더하기 n의 사인 베타.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 모양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지금 x좌표가 어디 있지? 여기 있죠. m 더하기 n 분의 m 알파 더하기 n 베타니까 요 점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좌표는 똑같아. m 더하기 n 분의 m 알파 더하기 n 베타. y좌표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 사인 m 더하기 n 분의 m 알파 더하기 n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이 어떤 게 더 키가 크다 그랬지? 얘가 더 키가 크다 그랬죠. 따라서 얘가 더 키가 큰 값이니까 뭐가 성립한다? 이렇게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다. 알겠어요?